네, 안녕하세요. 그 전에 이제 용존 산소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와인의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이라는 게 이제 와인을 만들 때 그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도대체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당한 한글 용어가 있으면 좋은데 찾지를 못해서 그냥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옥시제네이션과 옥시데이션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옥시제네이션은 산소가 이제 분자 형태로 녹아드는 거고, 옥시데이션은 이제 산소가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뭐 옥시데이션 과정에서는 산화되는 물질을 이제 전자가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주제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제 좋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2011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그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의 리뷰 논문입니다. 그 레드와인의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에 관한 건데, 뭐 이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좋은 점, 그리고 관련 화학까지 이제 다룬 거 보니까 그 이 한편으로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읽어보았고요. 그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은 컨트롤이 가능한 산소량을 주입해 가지고 그 와인의 원하는 색깔, 아로마, 텍스처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산소 공급을 통해서 와인의 발효 과정에서 이스트의 건강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어,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산소 공급 과정에서 황에 의한 오프 플레이버, 이것도 산화를 위해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은 와인에 산소를 넣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을 말하고, 옥시데이션은 와인에 산소를 넣어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 와인 업계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논문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이게 저는 처음 알았는데, 네, 재밌네요. 그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이라는 게 원래 이제 1990년대 중반에 그 오크통에 숙성하는 것을 비슷하게 따라하기 위해서 발전됐던 기술이거든요. 요새는 이제 오크 숙성을 따라하는 거 플러스 그 숙성을 이제 빨리 하는 거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뭐 알코올 발효 중에 이스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뭐 레드 와인의 붉은색을 강하게 해주고, 색깔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주고, 뭐 와인의 막바 구조를 증가시켜주고, 아로마의 이제 증가,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 플레이버를 줄여주고, 오크 그 오크 칩을 썼을 경우에 배럴에 숙성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게 해줍니다. 뭐 요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그 산소를 넣는 가장 큰 이유가 이스트 때문인데요. 그 이스트는 그 산소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트는 이제 산소가 있는 곳에서만 지질막을 만들어내요. 지질막을 만들어내는데, 이 지질막이 생기면 그 이스트가 알코올에서 더욱 잘 견디게 한다고 하네요. 또 이제 양조할 때 처음에는 이제 산소가 많이 들어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가 없지만 발효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스트가 산소를 다 소모하게 되는데, 이때도 사실은 여전히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하게 돼요. 네, 이때에는 이제 마이크로 옥시데이션이 매우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산소를 넣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처음부터 산소를 넣게 되면은 산소가 그 이스트 증식만을 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아로마 등의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산소를 넣어서 옥시제네이션을 하게 되고요. 뭐 보통 양조할 때 알코올 도수가 10도가 넘어가면은 산소를 이제 안 넣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알코올 도수가 10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 이스트가 영양분이나 뭐 산소를 더 이상 소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와인의 색깔 안정화를 위해서인데, 뭐 이거는 와인의 폴리페놀과 산소의 반응으로 볼 수 있겠네요. 와인에서의 그 페놀릭 컴파운드,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이 페놀은 이제 와인의 입안에서 느끼는 감각에 매우 큰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안토시아닌, 타닌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이것들은 이제 와인의 색깔과 입안에서의 감각 때문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의 보랏빛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좀 화학 구조상 좀 불안정해서 그 양조 과정에서 좀 복잡한 형태의 화합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제 산소를 공급해주면 이러한 색깔 같은 게 다른 걸로 변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게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소와 페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와인이 산화되면 어떤 이 산화의 캐릭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 와인 속에 산소가 최소 리터당 180ml, 산소 180ml 들어가야 그제서야 이제 산화의 캐릭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제 꽤 많은 양이죠. 네. 이러한 산소들은 그러니까 라디컬로 이제 당연히 존재를 하게 되고, 트리플렛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트리플렛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제 스핀 퀀텀 넘버라고 해서 거기 1인 상태를 트리플렛이라고 하고, 스핀이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을 수 있죠. 뭐 그래서 이제 트리플렛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뭐 이런 좀 어려운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페놀릭이죠. 이 페놀릭들은 pH가 높은 조건, 그러니까 즉 산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산소와 직접적으로 반응을 해요. 아주 약한 상승에서는 그 페놀레이트 어나이온이라고 해서 그 페놀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산소와 직접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와인 산도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제약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산도가 좀 높죠, 와인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을 좀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이금속을 통해서 그 싱글 일렉트론을 공급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페놀과 산소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금속을 촉매제로 쓰게 되는데, 저는 단순히 산소만 쓰는 걸로 알았는데, 뭐 요런 좀 촉매가 들어가나 보네요. 요거는 조금 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페놀과 반응해서는 pH가 4 정도 되는 와인은 pH가 3 정도 되는 와인보다 9배나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도가 낮은 와인에서는 그 반응이 빨라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적절히 숙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맛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뜻한 기후에서 자란 그 포도들은 최대한 빨리 수확을 해서 산도를 맞춰줘야 되죠. 네. 또 옥시전 리덕션 관점에서 설명해 놓은 게 요 그림들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FA 철이죠. 철에 의해서 산소가 요 OH 라디컬로 변하게 됩니다. 뭐 보통은 잘 안 일어나는데 이제 페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증할 수 있는 그 수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퀴논과 OH들을 좀 만들게 되고요. 뭐 이 퀴논이란 것도 옆에 그림처럼 특정한 물질이라기보다 이제 여러 형태를 가지는 케미컬 중에 하나입니다. 뭐 페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요 H2O2 요게 철과 또 반응을 하면은 그 OH 라디컬, 요런 하이드록실 라디컬 써있죠. 요거로 변하게 되는데, 요건 이제 특정한 물질이랑 반응한다기보다 뭐 모든 물질과 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산소 산화가 느리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이런 페놀들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화학 분자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페놀들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와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옥시저네이션에서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와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산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면은 그 기존의 페놀들이 빠르게 퀴논으로 변하게 되고 산소가 덜 소모가 되겠죠. 그 퀴논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와인이 조금 더 빠르게 산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이제 산소가 와인의 떫은 맛, 와인의 바디와 떫은 맛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인의 바디는 이제 알코올에 의해서 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와인의 이제 쓴맛이나 떫은 맛, 뭐 이런 꽉 찬 느낌들은 와인의 각각 다른 페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타닌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이제 큰 분자에 속하는데, 이제 큰 분자의 타닌은 떫은 맛이랑 약간의 쓴맛만 나지만 작은 분자의 타닌은 매우 쓴맛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분자의 타닌을 만드는 게 와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와인 내에서 타닌은 숙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계속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와인 내의 산도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디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그 이러한 변화들은 이제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최종 구조, 그 타닌의 최종 구조는 뭐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산소가 있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디폴리머라이제이션보다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닌의 떫은 맛, 뭐 쓴맛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와인의 떫은 맛을 좀 더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 와인의 아로마를 증가시켜주는 효과인데요. 그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프루티한 향을 좀 증가시켜주고, 채소나 과일 등의 그 야채 향, 과일이 아니죠. 채소 등의 그 야채 향을 줄여주는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와인 마셔보면은 가끔 이제 초록 채소향이 날 때가 있죠. 뭐 줄기향 같은 것도 날 때가 있고요. 뭐 사실 이제 이것들은 정확하게 실험으로 밝혀진 건 아닌데, 그 옥시전을 첨가해서 옥시데이션 될 때 티올들이, 그 티올이라는 산화 그 분자가 있는데, 그것들이 산화되면서 초록향들이 적게 나는 것으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화를 하게 되면은 각종 안 좋은 냄새들 같은 경우를 좀 제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냄새들은 보통 와인을 만들 때 생기는 설퍼에서 오는 그 향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H2S의 황화수 형태로 있죠. 이것들은 병입이 되면은, 한번 병입이 되면 이제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산소를 넣어서, 그러니까 즉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을 해서 H2S가 아니라 그 옥시전을 넣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소랑 반응을 하고 나머지는 S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황이고 밑에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발효가 끝나고 나면 제거가 쉽죠. 밑에 가라앉게 되니까. 그래서 요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인데, 여섯 번째로는 그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의 효과를 오크 배럴에서 숙성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려고 원래 마이크로 옥시데이션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 오크 배럴에서 이제 숙성을 하면은 뭐 와인의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거 잘 알려져 있죠. 이 퀄리티라는 거는 사람의 입맛마다 다를 수 있는데, 뭐 일반적인 사람이 좀 좋게 느끼는 향들이 좀 들어가게 돼요. 네,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이것은 오크 배럴 안에서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오크통 같은 경우에는 프렌치 오크통 같은 경우는 1.66에서 2.5 뭐 밀리리터 퍼 리터 퍼 먼스의 산소 투하율을 보여주고, 또 아메리칸 오크 같은 경우는 좀 더 작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오크통이라고 해도 산소가 투하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옥시제네이션이 되고, 뭐 옥시데이션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러한 효과를 따라하기 위해서 이런 그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크배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가격이 비싸게 되죠. 또 많은 공간도 필요하고, 뭐 오크배럴을 사용하면 미생물 오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테인리스 통에서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이럴 때는 오크 칩을 넣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크 통에서 숙성한 것과 같이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6가지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을
효과 아니면은 마이크로 옥시데이션이 될 때 나타나는 그런 그 반응들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와인 기술이 점점 좀 좋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업적인 와인 보면은 진짜 상한 와인 찾기 힘들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제로 상한 와인 한 번도 접해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와인의 양조 기술이 발달한 것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적으로 아래 이제 마이크로 옥시네이션의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뭐 중요한 게 와인의 색깔, 뭐 맛, 향, 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이 논문이 리뷰 논문이라 간단하게 여러 효과에 대해서 소개 정도가 돼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를 택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